그거보다 사진이 더 잘 나오는데 안경 옛날 안경 보니까 옛날에 그 데일리 포커스 거를 뺐습니다. 아 그랬어요. 옛날 그 사진 같아서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늘 변해 가야죠. 순천에서는 이렇게 사과 그리고 구호를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고 사실은 사과나 구호는 회사의 방향, 가치를 나타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는 게 좋고 구호는 뭐 매년 또 바꿔질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지만 그게 어떤 우리의 어떤 결의, 어떤 결심을 서로 또 나누는 어떤 이런 순서들이기 때문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지점장님들한테 맡겨서 그 지역에 대해서 또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리더가 모든 것을 다 하면 그 조직은 발전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방향 제시 정도만 할 뿐이지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뭔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자꾸 남겨주고 던져줘야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아이템을 만들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리더가 다 해버려. 그리고 그냥 지시만 내려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냐면 피동적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아서 다 뭐 해주니까 그러면 지시가 내려오면 하고 지시가 없으면 안 하고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건 별로 발전이 없다. 요즘에 저 광고 중에 라디오 광고 중에 자세한 내가 전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보시나 모르겠네. 어떤 팀장이 팀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 팀장이 다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다 하고 기획을 다 발표를 해요. 팀원들은 따라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광고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걸 팀원들한테 자꾸 물어요. 그리고 방향 제시만 하고 던져요. 처음에는 왜 이러지? 그런데 자꾸 방향 제시만 하고 다른 게 없으니까 팀원들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을 찾더라.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최고의 경영자들도 마찬가지. 경영자들 다 할 것 같으면 밑에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알려서 하는 것만 따라서 가면 되죠. 그래서 어떤 방향 제시나 비전 제시만 할 뿐이지 나머지들은 뭔가 본인들이 할 거리들을 던져주고 남겨줘야 된다. 그래야 같이 성장해 가고 같이 주인의식을 만들어 가는 거죠. 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주인이 아닌 거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 저는 뭐 이런 제도들도 지사나 지점들 가면 물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잘 의논도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십시오.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체 다 이렇게 해라 딱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조직을 관리하는 제 생각에는 바람되지 않다. 그래서 맡기는 형편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딱 바뀌면서 우리 또 본사에서 하듯이 했으면 좋겠다. 실은 목포지사나 유달지사나 다 해요. 사과 부르고 유달지사는 구호는 하지 않습니다. 구호는 또 거기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구호를 막 하니까 뭔가 계속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알아 그게. 그리고 이 내용을 알고 이렇게 하니까 됐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엄청 어색해하고 아이고 막 구호를 하자고 그거 막 강요하고 그런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럼 유달지사는 안 해요. 사과만 불러요. 사과는 회사의 노래니까. 예, 비전 목포지사에 가면 사과도 부르고 구호도 앞에다 써놓고 구호도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동부권으로 오면 그걸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전에 이제 이수주 점장이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부터 여기에서 알아서 또 해라. 근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서 또 분위기를 방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 순천 지점이 새로운 어떤 분위기로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뭔가 이런 것부터 새롭게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는 역시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있는 내용이지만 괜찮을 것 같고 이제 구호 같은 부분은 새로 오신 분들이 혹시 이렇게 어색해하면 조금 부연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죠. 이제 잘못 우리 지금 구호 나와 있는 게 잘못하면 막 규모가 최고인 것처럼 막 강요하고
뭐 세뇌시킨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건 아니죠. 회장님이 이거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하는 것, 금호라는 각인시키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우리 사랑, 뭐 라이프 이런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사랑하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와 자기 인생을 함께 가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 잘못 전달이 안 되면 잘 전달이 안 되면 오해하고 아이고 거기가 이상하더라 그러고 나부터 안 놓고 아이 가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이제 지역에 따라서 맞춰 나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어디 김종국 매니저님 잘 사셨어요? 예. 우리 매니저님 매일 보니까 그 매일은 아니어도 한 건씩 계속 실적을 나가시면 또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 같고 그렇습니다. 잘 산다는 게 여러분들 어떤 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잘 사는 그럼 웰빙 2000년 초반에 웰빙이라는 단어가 참 유행했어요. 잘 살자라는 의미겠는데 잘 사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는 게 돈을 많이 벌고 또 부자로 살면 일단 잘 살아 저 사람 저 사람 참 잘 살아 이렇게 표현하면 뭐 어떤 표현이에요? 넉넉하게 살아 이런 말이죠. 좀 재산 쪽 뭐 이런 데 치중되어 있는데 잘 산다는 의미는 꼭 그런 의미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집안에 막 누가 아프고 그러면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뭐 건강한 것도 하나의 요소일까. 잘 산다는 건 돈, 재물 이런 것들은 기본이겠죠. 먹고 살만한 형편이 돼야지. 그것도 막 하나도 쫄려서 잘 사는 거 아니니까. 큰 부자는 아니어도 내가 사는데 어떤 지장이 없이 사는 거, 그 정도 살면 잘 사는 축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잘 산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마음고생이 없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재산도 많고 막 그러는데 매일 신경 쓰고 막 마음고생하고 누가 복잡한 문제 법정에 맨날 다니고 이건 잘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산다는 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 가지가 다 밸런스가 맞아 있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잘 산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산다 그런 측면에서 잘못 산다라는 것을 꼭 굳이 구분을 한다면 그걸 가름하는 어떤 소재, 재료가 뭘까? 결국에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 대부분의 제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개인 면담을 많이 해요. 지역 가면 이제 전화도 오고 누구 모르게 한번 본부장 면담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또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영업 현장에. 그럼 뭐 이제 어디 카페에 간다든지 뭐 이제 정말 어떤 분은 뭐 호텔 뭐죠 이렇게 그런데 가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 어디 보면 둘이 뭐 저기지 이럴 수도 오해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제가 항상 바르게 저기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다 보면 울기도 하고 막 어떤 인생에 대한 이야기 꼭 우리 일이 아니더라도 복잡한 것들 보면 참 편하게 사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 별로 없죠? 편안하게 사시죠? 그러면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이에요. 근데 보면 이런저런 일로 참 힘들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뭐 사업적인 문제, 뭐 일, 비즈니스 관계 면담도 하고 뭐 인생적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면담도 같이 하고 대화하는 거죠. 이런 시간이 많은데 보면 그중에 진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뭘까?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뭘까? 결국에 보면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친구 관계에서 배신 당하고 뭐 이런저런 문제로 오해가 되고 또 안 그러면 뭐 이성 관계에 뭐 오해가 되고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힘들어하는 문제들도 많고 나는 저 사람들 저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때린다는 이야기도 많고 결국에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 거냐 무엇을 하면서 살 거냐 두 번째는 누구하고 함께하면서 살 거냐 누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거냐 우리가 뭐 육가원칙을 이야기 않더라도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이 세 가지는 진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지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하며 살 거냐 누구하고 살 거냐 누구하고 산다고 하니까
뭐 여러 사람하고 상관없이 함께 가며 인생을 살아갈 거냐 이런 말이겠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서 살 거냐. How. 어떻게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 단어를 하나로 말해라 그러면 초이스입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서 살 거냐도 결국에는 뭐예요? 선택. 누구하고 함께 할 거냐?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반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 응? 반품 안 됩니다. 반품 안 돼요. 사람이니까 관계죠. 너하고 나하고 관계. 반품이 된다. 반품이 안 된다. 반품이 안 돼요. 관계는 반품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살아. 근데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멋이 안 맞아 살 수가 없어. 근데 뭐 우리 세대는 애지간히도 참고 또 맞춰가면서 살았죠. 요즘에는 또 이제 많이 안 그런 것 같아요. 반품이 뭐예요? 이혼하는 거지. 너하고는 딱 이렇게 서로 뭐 거래는 아니면 만나서 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하나의 거래일 수도 있고. 근데 너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리고 다시 물르는 거. 이거 반품이잖아요. 반품. 그러니까 관계는 반품이 되는 일이고 반품을 어떻게 보면 잘해야 인생이 고생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자. 우리는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고객을 반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내 친구일 수도 있고 함께 살아가는 어떤 동료, 선후배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겠죠. 이런 관계는 저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그 사람이 꼭 틀린 건 아니에요. 사람은 누가 꼭 틀리고 맞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를 뿐이죠. 내가 사는 방식하고 저 사람 사는 게 다를 뿐이지 우리는 꼭 흑백 논리로 봐. 내가 사는 게 맞고 네가 틀렸어라고 보니까 분쟁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존중해 줘야 돼. 너는 그런 가치관, 너는 그런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사는구나. 그럼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대신 나는 틀리잖아. 다르잖아.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르잖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끝까지 같이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삶 자체가 복잡해지고 이런 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서로 길이 달라,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품해야 돼. 누구 소개받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좀 지냈는데 가만히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알아가다 보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방향하고 삶이 틀리구나. 그런데 그 사람하고 계속 가면 어때요? 결국에는 뭐 손해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마음의 불편 이거 잘 살지 못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닌 것들은 빨리 이거 선택이죠. 그것도 빨리 가려내는 거, 반품하는 것도 삶을 어떻게 보면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저 사람은 다른데 난 싫어 반품해서 그 사람은 다 싫어할까요? 그건 아니고 그 사람하고 맞는 사람들이 또 있어. 우리가 뭐 굳이 끼리끼리를 말 안 해도 또 그렇게 끼리끼리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참 그 어떤 관계가 잘못돼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당신은 다시는 당신 안 쳐지 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대신에 우리가 조금 관계를 멀리하고 좀 이렇게 스스로 좀 절제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참 의외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그러고 나서는 나는 이용당했다는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 이것도 사실은 선택이죠. 내가 그 선택이잖아요. 저 사람은 갈 건지 말 건지 선택해야 되는 문제.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뭐 일도 마찬가지, 인생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살 거냐 이건 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선택이잖아요. 선택인데 선택이란 건 갑자기 내가 선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할 때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생각이 항상 앞서가죠. 생각이 앞서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게 행동이죠. 행동.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행동. 내가 예전에 다 교육했던 내용들이에요. 행동. 그 다음에는 이 행동이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죠. 이게. 그래서 어떤 행동이든지 나쁜 행동을 자주 하면 나쁜 습관이 들어서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고, 어려서부터 우리는 좋은 습관을 들여주려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좋은 습관들이. 저는 참 좋은 습관 중에 여러분들 좋은 습관 가진 거 뭐 있으세요? 저는 좋은 습관 가진 게 정리하는 습관 참 저는 잘 때 내가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이 요새 영상 찍어서 좀 그래. 우리 집사람이 이제 혹시 보면 어쩔지 모르고 우리 집사람은 엄청 편한 스타일이에요. 프리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또 벗으면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나는 집에서 혹시 뭐 요리를 하더라도 그릇 하나를 딱 이렇게 쓰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쓰면 딱 쓰면 이렇게 하면 딱 씻어서 올려놓고 다음 순서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 집사람 요리를 하면 써서 놔두고 이러고 놔두고 이만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난 처음에는 부부간이지만 참 왜 요리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한가 나는 그래. 근데 그거 바뀔 일이 아니더라고. 습관이요. 그러면 자꾸 내가 이야기하면 뭐가 되죠 이거? 잔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안 바뀔 걸 자주 이야기하고 불편한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면 내가 밀어넣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땡도 말 안 해요. 땡도.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무엇이든지 이거 하나를 쓰면 이게 또 장단점이 있어. 내가 꼭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또 있냐면 열쇠나 내 소집 집에 딱 가면 안경도 벗어놓고 뭐 이것도 다 하고 놔둔 장소가 다 있어요. 있어. 그리고 그 있는 내가 찾을 때는 그 자리에 가서 딱 정리하고 나와. 그러니까 항상 그게 내가 하는 일들이 그 정리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양복 딱 양복 거는 딱 부분이 있어. 아이사스 거는 게 딱 있어. 바지는 딱 벗으면 가편복으로 갈아입으면 바지는 반드시 바지걸이에 걸어. 그냥 옷걸이다 거는 법이 없어. 이제 이건 계속 내가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이 구겨진 바지를 입고 또 나오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지를 꼭 밑에 이렇게 딱 집어서 바지걸이다 넣어서 거꾸로 딱 걸어서 좀 구겨졌다 그러면 스프레이 항상 옆에가 있어. 스프레이가 한번 싹 뿌려가고 딱 걸어놔. 그러면 이게 이제 구겨진 부분이 딱 펴져서 거꾸로 있으니까 요 뭐 지갑도 들고 그러니까 그게 무거우니까 딱 펴져요. 이게 뭐 1년 내 살아나면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을 때가 있어. 뭐가 있냐면 항상 내가 어떤 물건을 놔둔 자리에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꼭 쥐하고 똑같아요. 쥐는 꼭 다니는 길로만 다니잖아. 쥐가 다른 길로 가면 헤매버려요. 그럼 뚫레뚫레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딱 놔뒀는데 혹시 누가 그걸 어디로 옮겨버렸다거나 혹시 내가 바쁘다가 다 다른 데로 놔버렸다가 뭐이다 내가 있는 자리에 있어 가면 없잖아요. 그럼 뭐 어디 갔지? 그 둘레밖에 안 보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 막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시야가 넓어. 그래서 여기다 쫓아보고 저기다 쫓아보고 다 여가 있구만으로 잘 짜자.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꼭 누가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습관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것인 것 같아요. 습관이라는 건. 법정 스님이 그 이야기를 했던가요? 그 녹이죠. 녹 아시죠? 녹. 쇠가 나오는 녹은 어디서 나와요? 녹이 어디서 피어요? 쇠자가 이게 맞나요? 이 글씨가? 아니요. 한글을 잘 모르겠어. 녹은 새에서 나온다. 근데 결국은 이 녹이 뭐래요? 쇠를 먹는다. 이제 만약 이 법정 스님의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이 쇠가 녹이 뭐냐? 저는 습관이다. 이 녹, 이 습관이다. 봐보세요. 쇠가 부식되면서 녹이 나오죠. 녹이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그 녹이 그대로 놔두면 그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 녹이 뭘 먹어버려요? 쇠를 완전히 부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쁜 습관이든지 좋은 습관이든지 특히 나쁜 습관 같은 걸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인생이 쇠라고 보면 결국에는 그 쇠가 인생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부식돼 버리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들이면 그 쇠가 더 빛나고 쓰임새가 많아지는 거죠. 참 스님들은 그 조용한 데 앉아서 그런 부상 받는가 봐. 기가 막히게 말이잖아요. 야, 그래서 습관은 중요한데, 그래서 이 습관이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계속 가면 인생, 뭐 인생, 또 어떤 사람은 운명론적, 운명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것보다도 꼭 앞서서 우리가 생각에 앞서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에 앞서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선택은 제가 볼 때 여기까지가 저는 선택이라고 구분하고 싶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생각하고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뭐다? 선택하는 일이다. 근데 이 선택을 할 때 앞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이런 건 어디서 또 없는 이야기인데 좀 참고만 하시죠. 제가 볼 때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느냐. 관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때요? 내가 낀 안경의 색깔로 세상을 보는 거죠.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시야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관념,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굳어져 있으면, 나이가 먹을수록 이것도 심해진다고 그래요. 굳어져 있으면 어때요?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또 평가를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으로 평가를 해요.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인류까지는 생각 사람의 삶이란 게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 기본적인 원리가 있죠. 진리처럼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를 해석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고 이게 맞다라고 가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가.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 들어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죠? 맨 옛날 이야기하고 옛날 생각, 그 관점으로만 보면 꼰대라. 에이, 꼰대 같은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뭔가 기본 원리는 바뀌지 않겠지만 이건 좀 절충을 하고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바꿔갈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처럼 프리랜서들, 자유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게 닫혀져 있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영업회사의 리더들은 이 관점 자체가 닫혀 있으면 당연함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당연함.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뭔 소리 하고 있어. 더 이상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내 삶에서 뼛속까지 이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털어내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함 이야기할 때 제가 하는 게 있어요. 파리하고 벌 이야기 하죠. 당연함. 파리하고 벌 아세요? 프리랜서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거냐? 관점의 차이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파리가 돼야 돼, 벌이 돼야 돼요. 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파리보다는 벌이 훨씬 우리한테는 그 유익한 건축이죠. 벌이. 파리는 뭐 별 쓸데없는 거예요. 백해입니다. 없으면 파리가 있어서 좀 좋은 점도 있나요? 신이 뭔가 상물을 만들 때는 뭔가 다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파리도 뭔가 좋은 점이 있긴 우리는 몰라서 그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벽이 아니고 유리예요.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한쪽에는 벌을 몇 마리를 넣어놨을까? 10마리를 넣어놨습니다. 벌을. 이쪽에는 파리를 10마리를 넣어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예요? 여가 병으로 말하면 여가 입구고, 여가 병 밑이죠. 병 밑이 유리창 쪽으로 가요. 여기서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고정관념이고 관점이고 당연함 속에 빠지는 건데, 이렇게 놔두고 하루가 지나서 그 이튿날 이제 가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 가봤더니 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벌은 10마리가 다 죽어 있어. 근데 이쪽 병을 봤더니 파리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 실험을 몇 번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벌은 어떤 당연함에 빠져 있냐면 반드시 출구는 밝은 쪽이야. 밝은 쪽. 그러니까 지금 빛이 이쪽은 어두운 쪽이죠. 그리고 빛은 이쪽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들어오는 쪽에 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지금 병이 막혀 있잖아. 밑둥이니까 계속 날면서 그거를 막 하고 막 지쳐가지고 다 실친이 못해. 다 지쳐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파리는 당연함 속에 빠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충우동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러니까 막 이 안에서 윙 집안에 잤는데 파리 한 마리만 들어와도 시끄러 버리죠. 난리를 치고 다니다 결국은 어디로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업을 하는 사람, 특히 요즘 시대 당연함에 빠지면 진짜 이건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나라 잘 나가는 언택트 관련 이런 사람들 중에 뭐 네이버, 카카오, 김범수 회장 이런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 옛날의 어떤 논리로 보면 이건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당연함이라는 걸 완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가야 되는 시대거든요. 영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떤 영업적인 어떤 스킬, 뭐 어떤 경험, 이렇게 해야 돼 영업은. 이렇게만 하고 있다면 결국에 그 영업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뭔가 늘 새롭게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관점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게 바뀌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각도의 생각이 들고 이게 행동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누구 원망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안 돼. 근데 이게 잘 안 되네. 그러면 파리처럼 이래도 찔러보고 이래도 가보고. 특히 영업을 우리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어때요?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통계도 만들어야 되고, 야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어떤 통계치들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서 앞으로 뭔가 내가 영업도 하지만 더 많은 어떤 수입을 이렇게 하고 하려면 뭔가 나로부터 시작된 조직이 만들어야 되죠.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많이 생겨야 좋죠. 그럼 우리 증원이라는 걸 하잖아요. 증원 오는 것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증원이 되냐. 오래전에 증원했던 방법들, 옛날 증원들은 무조건 무작위로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해라. 가리지 말고. 쉽게 말하면 버스에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태우는 겁니다. 태우고 가면서 어때요? 그 안에서 나하고 맞는 사람을 추려내요. 옛날 증원 방식을 쉽게 말하면 그렇게 했어요. 요즘의 증원 방식은 타켓 증원이라고 그래요. 배양 증원이라고 돼. 미리서 내가 뭔가 이렇게 식물이 바로 크진 않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자라간단 말이에요. 배양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증원해야 되겠네. 그러면 배양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 아주 시간을 갖고. 그래서 뭔가 싹이 보일 것 같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다 실을 때도 어떻게 해요? 진짜 될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육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막 찔러본단 말이에요. 괜히 그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실패를 자주 하다 보면 어떠죠? 이거 안 되는 일이네. 그럼 우리가 자꾸 자신감도 떨어지고
뭔가 미래도 불확실해지고 자꾸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 사람을 볼 때도 증언할 때 뭐 돼야 되죠? 그 사람을 우리가 똑같이 무조건 똑같은 방식으로 난 다가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른데 내가 흔히 이제 이야기할 때 머리, 가슴, 배 이야기 나눠서 뭐 거기 절충형도 있어. 제가 사람들을 만나봐도 저 사람이 확실하게 머리형이네, 가슴형이네, 저 사람은 배, 장비형이네, 이게 안 나타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는 절충형들이 참 많습니다. 가슴하고 머리에 절충형, 모가지 정도, 목 정도 있는 사람도 있어. 상당히 막 이렇게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명석한 게 있는데 거기다가 가슴 어떤 따뜻한 감성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들, 거기다 어떻게 터치할 거냐, 이렇게 달라져야 돼. 내가 고객들하고 뭔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근데 전혀 그런 것을 생각지도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누구나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사 목걸이 잡듯이 잘 걸리면 되고 안 걸리면 말고.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효율.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어서는 감성적이고 막 그랬어요 막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LD맨 낳고 뭐 나이 먹어도 안 그런 사람들 많은데, 대부분 보면 그 신체적으로 호르몬이 그 이제 남성 호르몬이 더 이렇게 여자들 더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좀 이게 중간 형식이 된가 봐. 좀 여성으로 더 나오고 나이 먹으면 남자들이 좀 뭐 이렇게 감성적이 되고 울기도 눈물도 잘 흘리고. 여러분 잘 우시나요? 저는 드라마 보다가도 잘 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자꾸 그렇게 변한가 봐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분들을 만날 때하고